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펩트론입니다. 네, 펩트론. 특히 2026년 2월, 바로 다음 달이죠. 이 기업의 주가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네, 지금 제 앞에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한가득 펼쳐져 있는데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아주 많죠. 2026년 제약시장 전체의 날씨를 예보하는 거시적인 기사가 있는가 하면 또 펩트론의 기술이나 재무 상태를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있고요. 네, 심층 분석 보고서. 심지어 같은 현상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건 엄청난 기회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위험한 함정이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유튜브 영상들까지 그야말로 정보의 전쟁터입니다. 맞아요. 해석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좀 분리해내고요. 2월 주가에 정말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2026년 2월은 펩트론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분기점이요?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긍정적인 신호하고 또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아, 기대와 우려가 딱 부딪히는 시점이군요. 그럼 큰 그림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2026년 제약 바이오 시장 전체 분위기는 어떤가요? 팝뉴스 기사를 보니까 대체로 맑음이라면서도 선별적 반등이라는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네, 그 선별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웃는 시장은 간일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선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건가요? 원래 바이오 섹터라는 게 미래의 꿈을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니었나요? 바로 그 꿈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 기준이요? 네. 지난 몇 년간은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으니까 언젠가 대박 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테마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이는 장세였죠. 그렇죠. 묻지마 투자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자본의 가치가 비싸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그냥 기다려주질 않아요. 보내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명확한 임상 데이터, FDA 같은 규제 기반의 승인 이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꿈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달라. 한마디로 꿈의 시대가 가고 데이터의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꿈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환경이라는 거네요. 그럼 외부 환경은 어떤가요? 미국 약가이나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또 미중 갈등 때문에 한국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큰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는 단순히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개발 단계부터 생산까지 아예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 그러니까 CDMO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아하. 이 모든 거시적 흐름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2026년은 기대가 아닌 결과로 말하는 해라는 겁니다. 결과의 해. 네, 이 큰 전제를 이해해야만 펩트론이 지금 왜 그토록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낼 펩트론의 핵심 무기가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이겠죠.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기술 하나에 거의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데요. 약물을 아주 작은 입자에 담아서 몸 안에서 서서히 방출되게 한다. 그래서 약효를 길게 늘려준다. 이런 플랫폼 기술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알려면 지금 제약업계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를 봐야 합니다. 전쟁터요? 바로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우리 약을 더 편하게, 더 꾸준히 맞게 할까? 이거거든요. 아, 편의성. 네, 현재 대세인 주 1회 주사 제형을 월 1회로만 바꿀 수 있다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거든요. 와, 한 달에 한 번이요.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을 선호할 테니까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바로 그 월 1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거대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펩트론에 먼저 손을 내민 거군요. 그렇죠. 2024년 10월에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 이 계약을 2026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연장을 두고 시장의 해석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 이 자료들을 봤을 땐 계약 연장,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 계약이 미뤄진 거니까 악재라고 본 거죠. 그게 바로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 그러니까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 부정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죠. 기대했던 빅딜이 지연됐다는 실망감이 투매를 부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심층 분석 보고서나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오히려 이건 엄청난 호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연이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죠? 이건 너무 좀 장기 투자자들의 시광 섞인 해석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단순히 평가 기간 연장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 인체 적용을 가정한 생체 내 실험, 그러니까 인위보 실험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검증 항목들이 추가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 그냥 기간만 늘린 게 아니라 내용이 추가됐다. 그렇죠. 이건 릴리가 펩트론의 기술을 단순히 한번 살펴볼까?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사의 핵심 블록버스터 제품인 마운자로나 젯바운드에 실제로 적용하는 걸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아, 즉, 더 큰 규모의 본계약을 위해서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본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 규모는 시장의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와. 2월의 시장은 바로 이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별개로 펩트론이라는 회사 자체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만성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뗄 만한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첫 상업화 제품인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주가 드디어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루트원주의 상업화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분석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펩트론이 기술 투자형 구조, 그러니까 계속 돈을 쓰기만 하는 구조에서요. 네. 기술 수익형 구조, 즉 돈을 버는 구조로 전환되는 신호탄입니다. 아,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발생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기술은 진짜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장에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이 성공 경험 하나가 앞으로 나올 다른 약들의 가치와 신뢰도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더군요. 오송제 이 공장 건설에 무려 650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2026년 6월 완공이 목표인데 이게 다 지어지면 생산 능력이 10배나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막 흑자 전환을 바라보는 기업 입장에서 이건 너무 큰 베팅 아닌가요? 만약에 릴리와의 계약이 틀어지기라도 하면 저 거대한 공장은 그대로 짐이 될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분명히 리스크가 큰 결정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를 넘어선 전략적인 포석으로 봐야 합니다. 전략적 포석이요? 핵심은 이 공장이 미국의 아주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즉 CGMP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CGMP. 네, 이건 우리는 기술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약품을 직접 대량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아하. 일라일 릴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당신들의 블록버스터 약물을 최고 품질로 안정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협상력이 더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릴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게 매력적인 CDMO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문을 여는 셈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이렇게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네, 변동성이 엄청났죠. 특히 1월 말에 급등락을 두고 유튜브 채널들의 분석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1월 중순의 급락이 알테오젠이라는 다른 바이오 기업의 주가 폭락 때문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휩쓸린 것일 뿐 펩트론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으니 오히려 싸게 살 기회였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그게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논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훨씬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어떤 거죠?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한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묵묵히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기관, 특히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수를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대표적인 공매도 창구로 알려진 메릴 린치라 순매수 상위권에 등장했다는 점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었죠. 공매도 세력의 주식을 샀다는 건 이제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신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위험 신호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석을 두고 논쟁이 많았고요.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석가들은 과거 패턴을 근거로 듭니다. 과거 패턴이요? 공매도 세력이 본격적인 추가 하락을 유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주가를 사들여서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인한 뒤에 더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실행하는 이른바 더 트랩을 놓는 패턴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와... 물론 이게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 주체가 이렇게 단기적인 성향을 띈다는 것 자체가 2월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시경제 변수도 있었죠. 1월 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는 당연히 펩트론 같은 성장주의 부담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역설적인 변수가 하나 더 연결됩니다. 자료에 언급된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RX 거부 정책인데요. 아, 네. 이 정책 때문에 GLP-1 비만 치료제 약값이 월 150달러에서 350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언뜻 보면 약값이 싸지니까 제약사 이익이 줄어드는 악재처럼 보이죠. 그렇죠. 마진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약값이라는 가장 큰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 약을 처방받는 환자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 시장이 고마진, 소량에서 저마진, 대량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한번 우리 약을 쓰기 시작한 환자를 오랫동안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와,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주사를 한 달에 4번 맞는 것보다 한 번만 맞아도 된다면 환자들은 당연히 그 약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약값 인하 정책이 역설적으로 펩트론의 월 1회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여주는 상황이 된 거군요. 보고 그 속에서 특정 기술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2월의 전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펩트론의 체질 개선이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루프 원주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오송 2공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장 엔진을 달았죠.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연장도 더 큰 그림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PBR 40배에 달하는 주가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40배는 좀 높긴 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급과 공매도 세력의 존재,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발목을 잡고 있죠. 결국 2월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힘과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와 탐욕이 치열하게 맞붙는 한 달이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한 분석 리포트에서는 1월 마지막 주의 흐름을 전약 후강, 그러니까 초반에 약세를 딛고 후반에 강세로 전환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측이 정확했죠. FOMC 같은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결국 시장은 다시 기업의 본질 가치에 주목할 거라는 논리였죠. 2월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거쳤을 때 펩트론이 스스로 증명해낸 가치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지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자면 첫째, 2026년 바이오 시장은 꿈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네. 둘째, 펩트론은 루프원주 상업화와 오송 2공장 건설루 연구 개발 기업에서 수익 창출 기업으로 변모하는 극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논란의 중심인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연장은 단순 지연이 아닌 더 큰 본계약을 위한 심화 과정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 네. 마지막으로 최근의 주가 급등락은 이처럼 단단해지는 펀더멘털과 불안정한 시장 심리 사이의 괴리가 충돌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를 꿰뚫어본 전문가로서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생각할 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희의 대화는 물론이고 보내주신 거의 모든 자료가
비만 치료제와 일라일릴리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온통 그 얘기였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펩트론은 최근 중국 치료제약과 맺었던 6,700억 원 규모의 항암 ADC, 그러니까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이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아, 그 계약 종료 소식 보통은 큰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계약이 파기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펩트론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치료제약이 개발했던 고품질의 임상시료와 모든 제조 공정 데이터까지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와, 돈도 안 돌려주고 데이터까지 다요? 네. 사실상 거의 완성된 항암제 파이프라인 하나를 공짜로 되찾아온 셈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GLP-1 비만 치료제의 경쟁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펩트론의 다음 성장 동력은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 모든 준비가 끝난 바로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 예고 없이 터져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다면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